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제 방영된 구해줘 홈즈, 거기에 일산 전원주택, 고양시 전원주택으로 소개가 됐었던 거실의 거실, 바로 그 집인데요. 제가 이 집만 촬영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언젠가 한번 촬영을 해야지 했다가 어제 방송을 보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대지 면적도 그렇고 안에 내부 면적도 참 널찍한 집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벙커 주차장은 없는 타입이지만 주차를 2대를 할 수도 있고요. 일산 동구 식사동의 아파트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 현장이니까 영상 보시고 나한테 맞는 매물이다 싶으시면 연락 주셔서 나와서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도 입지 조건 설명드리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동국대학병원 식사동에 있습니다.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초등학교가 2.1km, 중학교가 2.7km, 고등학교가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키로수를 보면 아파트 인프라를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 2-3km 이내면 식사동에 있는 아파트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편에 있습니다. 대형 마트 그리고 경의중앙선 풍산역까지는 여기서 3.6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것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 시간,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고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여기서 서울 마포 상암까지 제가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니까 19km 정도 나왔습니다. 시간상으로는 35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서울까지도 30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한 고양시에 있는 전원주택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이 끝에 있습니다. 구해줘 홈즈에 방영된 집도 이 집을 소개를 한 건데요. 제가 이것만 촬영하지 못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121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2층까지 63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난방은 아닙니다. 충전식 LPG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 5폐수 직관으로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골조고요. 외장은 스타코를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은 징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벙커 주차장이 없는 타입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 단지는 전부 다 벙커 주차장은 없습니다. 역시 이 집도 이렇게 2대 나란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열고 계단을 4칸 올라가면 바로 이쪽에 이렇게 현관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관 옆으로 마당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일부는 현무암, 뭐 일부는 잔디,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잔디이기 때문에 관리는 조금 하셔야겠죠. 그래도 굉장히 넓은 마당이라서 어떻게 활용을 하셔도 참 좋을 그런 마당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수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마당 공간입니다. 자, 마당이 아주 널찍널찍합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대 현관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발장이 자, 이쪽에도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고 정면에도 2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5칸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중문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하는 대로 원하는 중문으로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이 이 안쪽에도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4칸이니까 전체 9칸의 신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충분히 넉넉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복도식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이 1층의 거실 공간이 됩니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실은 5m가 넘고 그리고 폭도 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거실은 아닙니다. 상당히 넉넉하다 볼 수 있고요. 거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지금 소파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셔도 좋겠죠. 기역자 형태의 소파나 뭐 일자 형태의 소파나 어떤 걸 갖다 놓아도 충분히 다 소화가 가능한
넓은 거실 공간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서 여쭤보니까요, 이 에어컨은 다 설치는 해 주신다고 하는데 시스템 에어컨은 아니라고 합니다. 벽걸이 에어컨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방향은 이쪽인데요,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창호는 LG 진 이중창이 사용이 돼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전원주택 거실 앞 이렇게 뻥 뚫려 있거나 내 집 앞마당이 보이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쪽으로 막힘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층고도 높은 편이었는데 오픈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는 4,700 정도 되고요. 방 1층의 침실은 2,5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높은 층고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계단은 2층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쪽이 주방인데 주방도 꽤나 널찍합니다. 예, 많이 넓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 쪽, 그러니까 이쪽에 1구 전기레인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식탁은 따로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는 않았는데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 옆으로 해서 식탁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는 여기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의자만 갖다 놓고 식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는 상부장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상부장은 저쪽에만 3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기본 수납이 가능한 주방이고 여기에 오븐 레인지가 옵션으로 하나 있고요. 식기 세척기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싱크볼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고 레인지 후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넉넉한 주방 한번 살펴보셨고요. 계단 아래쪽은 이렇게 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DP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계단 아래쪽에는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청소 도구함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 지금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쪽에다가 한 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추가 냉장고가 뭐 2대, 3대 있다 그러면 이쪽에다 이렇게 쭉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콘센트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2대 정도는 충분히 이쪽에다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쪽까지 하면 3대는 기본적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용도실은 이쪽인데요. 다용도실도 방송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문이 현재 없습니다. 이 중문은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미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닫이문 이런 건 설치가 안 되고 미닫이문으로 설치가 되겠죠. 이 다용도실도 작은 편은 아닌데요. 이쪽 안쪽은 이렇게 조금 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 세탁기, 건조기를 수직으로 놓고 남는 공간에는 분리수거함 등을 놓고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보면 여기에는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LPG 통이, 벌크통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반대쪽은 또 이렇게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 따라가면 대문 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별로 사용할 일이 크게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서 방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쪽에서 복도식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간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 아래층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은 칸막이 샤워부스로 분리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 샤워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선반은 따로 제작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위에 2단 수납장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넉넉하고요. 이동식 욕조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들어가면 아래층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넓더라고요. 4천이 넘는 길이니까 꽤나 큰 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남서양 쪽으로 창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여기 보이시죠?
요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고 벽걸이 에어컨으로 다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또 마당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는 1층의 큰 방이고요. 이 큰 방에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2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안쪽에 파우더룸 공간이 또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아니라 파우더룸 공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작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 방에 비해서 수납 공간은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북박이장이 2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옆에는 화장대가 있고, 또 이쪽에는 건식으로 쓸 수 있는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 방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이 욕실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가 반대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데, 일자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샤워기가 맞은편에 설치가 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환기창도 잘 되어 있는 이 방에 있는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가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이 방도 작지 않았습니다. 방금 보셨던 방이 조금 큰 거고요. 이 방이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여기도 많이 넓은 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관이 또 나와 있는데, 역시 에어컨은 이쪽에 설치가 될 겁니다. 이 방에도 북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2단짜리 이렇게만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옆에까지 쭉 이렇게 설치를 매립형으로 해놨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층에 있는 공간들은 모두 살펴보신 겁니다. 방이 2개가 있고요. 방 안에는 욕실이 하나가 있고, 또 메인 욕실은 바깥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방, 거실 크게 있고요. 다용도실도 하나가 있는 1층 공간 전부 살펴보셨고요. 이제 2층에 가서 2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이렇게 일자 형태로 쭉 뻗어 있습니다. 폭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요. 이런 계단은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에는 조금은 경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틀어서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자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에서 쓸 수 있는 거실 공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생겼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채워놨기 때문에 보통의 아트월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냥 앉아서 책을 읽는, 지식을 쌓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정면에는 수납장이 하단에 쭉 설치가 되어 있는 2층의 거실 공간, 2층에도 인터폰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방이 2층의 첫 번째 침실 공간인데요. 이 방도 살짝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길이가 4m가 넘으니까 꽤나 큰 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에어컨은 설치가 될 겁니다. 배관 보이시죠? 그리고 이 방에도 이렇게 북박이장이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는 참 좋은데, 제가 여기 집을 계속 보면서 생각한 건데, 조금 더 이렇게 늘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방 크기에 비해서 수납 공간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방 하나는 통째로 드레스룸으로 쓰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층고도 2층도 높은 편입니다. 이 거실 라인이 2600이 넘고요. 방금 보셨던 침실도 2600 정도 되니까요. 2층도 꽤나 높은 층고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쪽에는 2층에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역시 칸막이 샤워부스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충분히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폭을 보면 여기에도 충분히 이동식 욕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세면대, 그리고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가 있고 2단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층에서 쓸 수 있는 멀티룸 공간입니다. 뭐 거실처럼 쓰셔도 좋은데 거실보다는 멀티룸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역시 레일을 달아서 중문을 설치할 건데 아마도 미닫이 문이 설치가 되겠죠. 예, 아마도가 아니고 예, 당연히 미닫이 문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2층에 멀티룸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창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쭉 설치를 해놨는데 요것 때문에 채광이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활용하기가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상하부장이 쳐져 있는 미니 주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2구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싱크볼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를 주방으로, 보조 주방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 공간을 전체 널찍하게 다이닝 룸으로 활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 공간에도 따로 에어컨 설치는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멀티룸 살펴보셨고요. 멀티룸 바깥으로 해서 베란다 1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란다 1번은 폭보다는 길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여기 미니 테이블 갖다 놓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베란다 2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베란다 2번으로 가는 이 층고 보이시죠? 딱 보셔도 낮습니다. 들어가면 제가 키가 175밖에 안 되는데 벌써 닿습니다. 그래서 살짝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셔야 됩니다. 가는 구간에는 이렇게 통창을 만들어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한쪽에는 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쭉 따라서 가면 이렇게 베란다 2번이 이쪽에 있습니다. 쭉 따라와서 나오면 이렇게 넓은 베란다 공간이 또 하나가 있고요. 1번보다는 확실히 넓기 때문에 활용도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어닝 정도는 설치를 해야지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베란다 2번까지 해서 오늘 구해줘 홈즈에 방영이 됐었던 거실 그 집을 오늘 제가 나와서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전에 왔을 때 저기 앞에 있었던 저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이제 와서 세 번째 집을 촬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집까지 완성이 돼 있어서 현재는 세 채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옆으로 해서 단지를 더 형성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주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같이 형성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입지 조건 설명할 때 여기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마지막에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입지 조건 설명하면서 아파트 인프라를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가깝긴 하지만 지금 주변을 보시면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진입로는 살짝쿵 불편할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요거를 감안하시고 나와서 보셔야 되니까요.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시고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집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가격은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기재를 해 드릴 거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